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하는데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22일 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겠죠. 내일이네요. 그러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게 되면 판사가 결론을 이제 내릴 때까지 항상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나 이런 것처럼 큰 건일수록 판사가 일부러 새벽에 결정을 내리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저녁날에 비면 보통 끝이 나는데, 심사를 끝낸 다음에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한 5시간, 많게는 10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는 신병이 이렇게 보호돼야 되죠. 보호된다 말은 이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구치소로 구속이 되어서 가야 되니까 신병을 확보해 둡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은 신병 확보차 내일 저녁에 심사가 끝나고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순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휴게실에서 대기하다가 판사가 구속이라고 하면 구치소로 가고, 영장을 이제 실질 심사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연일 대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특검이 한 내용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용이 좀 더 많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심에서 30년 이상은 훨씬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을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 전 대통령이 많은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이 옹호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판을 벌이는 문 정권의 의도는 뻔하지만 자신이 대통령을 할 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한마디로 자신의 주변을 잘 관리하고, 또 그야말로 이 친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초반 한 4월, 5월부터 한 두어 달 광우병 촛불 시위를 맛을 보고 쫓겨날까봐 겁이 되게 났죠. 그때 청와대에 있던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벌벌 떨더라고요. 이러다가 정권 무너집니다 하고. 그때 좌파 세력들이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뒤에 이제 실행에 한번 옮겼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겪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누가 이걸 지휘를 했을까 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주변을 털기 시작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중도 실용 상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우병 촛불 시위를 겪고 난 이후에 얻은 교훈이요. 개인적으로는 보복하되 국민을 대상으로는 우측으로 가지 말고 중간쯤에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내내 포지션을 우파라고 하지 않고 보수라고 하지 않고 중도 실용 상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 성향이 강한 정운찬 씨가 상생 등에 업고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운찬 씨는 현 정권을 지지했고 2012년에도 지지했고 대선 행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죠. 작년 대선에도 사실상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프로야구연맹 총재 자리를 꿰차고 있고, 2012년에 같이 지지했던 김덕용 씨는 지금 평통 수석 부의장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현철도 그때 같이 지지했는데 지금 여권 편에 서서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의 대선에서는 안철수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죠. 어떻게 보면 제 입에서 퍼져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안철수가 결국은 들어가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화끈하게 지지하지는 못했지만은 결국은 들어감으로써 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운찬, 김덕용, 김현철, 윤여준 등이 다 문재인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은 머릿속이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요. 국정원 댓글이나 쓰잘데없는 사이버팀의 댓글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부분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오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되어도 이쪽이 내 도와줬다 생색을 내고, 저쪽이 되어도 내가 도와줬다 생색을 내는 쪽으로 처신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에 끝날 때쯤부터 열심히 친노 진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한간에 이 촛불, 광우병 촛불 시위의 배경에 대해서, 또 내지는 당시 봉화마을로 돌아가서 이 관광객들 앞에 정기적으로 출연까지 하면서 손을 흔들고, 또 슬슬 노오빠, 노사모 세력들을 부활시키고 서울에 있는 호텔까지 와서 강연을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흔드는 실체가 아닌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과거 일이지만은 짚고 가야 될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BBK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김경준을 미국까지 가서 데리고 왔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만들어졌던 BBK 특별수사본부에서 그게 12월 초에 이명박은 BBK와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그 때문에 당선이 됐죠. 그때 지금과 같은 결론이 내려졌으면 당선이 안 되고 지금 당시 한나라당의 후보는 바뀌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박근혜 후보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컸겠죠. 왜? BBK에 대해서 거짓을 말했다라는 부분 때문에요. 그런데 그 검찰의 결정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BBK 특검을 받아들였고, 그때 이제 BBK 테이프가 등장하면서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서 받아들였지만은 특검에서도 정호영 특검이 검찰과 똑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호영이 구속되는 거 아닌가 봤는데 이번에 보면 아무런 검찰 조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정호영도 아는 게 많을 건데 그걸 건들기 시작하면 당시 검찰의 문제도 역시 터질 수 있다라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 데는 아무리 임기 말이라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중앙지검 산하에 만들어진 차장급이 지휘관인 특수본부에서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장을 지휘하는 검찰총장과 또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지시가 없이 이명박이 BBK에서 무죄다라는 발표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이나 정권에 영향을 받는데, 아무리 인수위 기관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그 정호영 특검이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무혐의라고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한간에 많이 놔두는 이명박 노무현 간의 딜에 거의 근거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주요 근거로 노무현 정권 때
이명박을 조사하던 법무장관, 조사를 지휘하던 법무장관 김성호가 이명박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이 되었다. 그래서 한 10개월쯤 근무를 했죠. 그거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권이 굉장히 적대적인 정권으로 교체됐는데 한 정권을 바치던 법무장관이 정권 교체가 된 정권의 핵심인 국정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국정원장이야말로 새 정권의 신복 중에 신복이 가야 돼요. 그래서 10개월 뒤에 교체된 사람이 신복 중에 신복이던 원세훈 원장이 가지 않았습니까? 저 몰아내려고 김성호를 혈안이 됐죠. 이명박 정권에서. 시켜주놓고 몰아내려고. 시켜준 직후부터. 그래서 국정원의 5급이 김성호 국정원장을 뒷조사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밥 먹고 무슨 말을 했는지 하고 다녔다라는 이런 말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시켜준 내막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여기에 대한 깊숙한 이야기들은 들었습니다만은 그 들은 이야기를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전 대통령이 자, 이제 깜빵을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오랜 세월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무효다,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라도 밖에 수만 명이 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해서 깜빵에 갈 때까지 이명박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거리 지지 세력조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심각하게 돌이켜 봐야 돼요. 요 근래 깜빵에 가기 전에 보면 무슨 보수 진영, 보수 계멸 이야기하고 보수 단합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보수라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쳐다도 보지 않고 중도 실용 상생을 주장하고 기껏해야 무슨 보수 단체들이나 일부 관리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본인이 깜빵에 가게 되는 입구에서 보수를 운운한다고 보수가 자신에게 찬양을 할 것인가? 오히려 이 길거리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명박이 한국당의 의원들을 친이계 의원들을 부추겨 가지고 결국은 탄핵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복이라는 오랫동안 자신을 도와온 비서관이나 보좌관 같은 사람은 전부 이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진술해버렸고 심지어 사위까지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에서 이명박을 살리자라고 주장하는 이 아스팔트 세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명분적으로도 보수에서 고립되어 있어요. 기껏해야 이동관, 이재호 같은 김효재 같은 과거의 자신의 핵심 참모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에서 나왔다는 결론이 자택의 참모들이 직결해서 논의를 했는데 검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가 우세하다는 겁니다. 자, 이 참모들이 불과 한 서너 달 전에만 해도 우리를 건드면 할 말이 있다. 그냥 있지 않겠다. 현 정권이나 과거 이 좌파 정권이 무사할 줄 아느냐, 아는 게 많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명박을 보고 저항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십시오. 괜히 이렇게 질렀다가 화근만 더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 대통령이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 나온 거에 아직 제가 볼 때 입구라고 봐요. 이제 구속되고 나면 수도 없는 제보와 고발이 잇따르면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살아서 햇볕을 못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 주어지는 문제는 매우 디테일한 이 부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순순히 들어가면 뭐 현 정권 또한 언젠가는 무너질 거고 무너지면 자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좀 나올 만한 계산이나 끈덕지가 있어야 돼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살고 나온 이유는 뭔가 하면 일단 저 두 사람이 부패도 했지만은 아예 돈을 받아도 재벌들한테 덩어리로 얼마 받았다 돼 있지 개별적으로 이권을 받고 뭘 도와줬다 이렇게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뭐 내막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건 정리는 총 뭐 몇천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쿠데타를 했다. 5.18. 그래서 인명을 살상시켰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패의 내용이 이렇게 적시되어서 진술되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하고도 조금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식이 있다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할 말을 다 하고 알고 있는 걸 다 까버리고 깜빵을 가야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라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도 상대를 제압하고 괴롭히는 부분에서는 탁월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제가 몇 번 당해봤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김에 장렬하게 자신을 한번 불을 지르고 가야 나중에 보수청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도 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맥없이 그냥 달려가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지혜사를 아니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 가족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측근도 등을 다 돌릴 만큼 이렇게 살면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되었느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 정권이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을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뭔가가 확실해질 거라고 봤는데 조금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한편으로 북한과의 무슨 평화협정을 밀고 나가고 한편으로 과거 청산 개헌을 밀고 나가려면 동력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휘발유가. 근데 이명박이라는 휘발유야말로 한 2년, 3년을 울고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인 거죠. 그리고 보수의 부패상이 아주 세세하게 드러날 수 있는 소재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안주로 치면 뭐 건어물부터 과일까지 소세지까지 그냥 하나에 다 들어있는 그야말로 이 뭐라고 할까? 영어로는 뭐 콤플렉스라고 부르면 되겠지만은 이 종합 안주죠. 종합 안주 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어물 정도 씹고 있는 단계고 좀 있으면 그 견과류부터 좀 있으면 과일 별게 이제 좀 있으면 후라이팬 요리까지 다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울가 먹으면 한 2년, 3년은 울가 먹겠다. 네, 다음 총선까지. 그런 생각으로 이 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내용은 결정되었고 한마디로 동정을 받을 추호의 가치도 없지만 이런 판을 벌이고 있는 정권의 의도도 분명하니까요. 이왕 죽을 마당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는 거 다 까고 가기 바랍니다. 당신 정도 실력이면 다 까면요. 이 나라는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시 국정원장을 어떻게 해서 임명해야겠는가? 왜 당신의 핵심들이 절로 갔는가? 이런 것만 밝혀도 제가 볼 때 아주 유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검찰의 수사 기록 중에 일부만 나왔겠지요. 그러면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 되어서 임기 중에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전 대통령이요. 지금 몇 개 더 쌓인다고 사람이 형이 30년쯤 넘어가면 몇 개 더 쌓인다고 해서 아니 대통령으로서 기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더 받아본들 뭔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때라도 이미지를 좋게 하고 가야 나중에라도 사는 수가 하나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도 못하면 그냥 가서 거기서 끝을 봐야죠.